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크루트 취업학교의 김세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하시느라고 한참 바쁘실 텐데 이제 그 공기업 공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에 특히 수자원공사는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직장이기 때문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하기 전에 역량이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항목 분석하고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유용한 팁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하시죠? 한국수자원공사 합격자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면서 왜 합격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량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수자원공사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에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맨 위에 역량 기반 자기소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량. NCS로 이번에 채용을 하는데 NCS의 그 C가 컴피턴시, 역량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역량이 어떤 것인지 알고 가셔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역량하면 스펙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역량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해 오셨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업들이 스펙이 아닌 역량을 보고 뽑겠다, 이런 소식을 접하시고 당황하셨을 겁니다. 특히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NCS라는 NCS 기반으로 채용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시고, 그 C가 역량이란 걸 보시고 나서 도대체 역량이란 뭘까? 내가 쌓아온 스펙과는 무엇이 다를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스스로 던지셨을 겁니다. 역량과 스펙 다른 점은 한 가지로 제가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스펙은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총장님이 도장 찍어 주시고, 또 외국어 시험을 보면 그 시험을 시행한 곳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 주는데, 역량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에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역량하면 직무 역량,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역량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그 역량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조직 내에서 고성과자들이 있습니다. 고성과자. 예전에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나 지금 그 대학교 때의 그 상황을 보면 1등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는 고성과자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공부하다가 나는 왜 성적이 안 오를까? 근데 저 1등 하는 친구는 왜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지? 해서 그 친구를 한번 관찰해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친구는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저렇게 공부하는구나. 나랑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아마 그 친구를 따라서 했을 어떤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고성과자가 1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행동 특성들을 관찰했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것을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아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직무에서 고성과자들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 기업에서는 이 고성과자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고 그런 분들이라 신입이랑 사실 비교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업들은 어떻게 했냐면 역량을 단어로 표시했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직무와 관련된 그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마케팅 팀은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 능력, 혹은 창의성이 필요하다, 이런 창의성, 이런 식으로 단어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NCS라는 건 뭐냐면 역량을 뭘로 평가하냐면 지식, 기술, 태도라는 걸로 평가를 합니다. 아마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NCS, 수자원공사에서 NCS 기반으로 채용을 한다 했을 때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기술, 태도다. 이걸로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량이 제가 눈에 안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도전정신이라는 역량을 한번 두고 생각을 해볼게요. 면접에서 도전정신이 뛰어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들은 뭐라 그러죠? 예, 도전하면 저죠. 제 별명은 김도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평가자들은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게 좀 혼란스러웠겠죠. 그 다음부터 기업이 역량을 평가할 때 전제를 하나를 깔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성과를 낸 사람은 미래에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역량평가의 핵심 전제라고 합니다. 핵심 전제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질문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죠? 도전정신과 관련해서 과거에 성과물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에서도 이따 살펴보면 알겠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가시적인 성과물을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전정신과 관련해서 뭐 학생회장을 했는데 뿌듯함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여러분들은 빵점이 됩니다. 이유가 뭐죠? 뿌듯함이 가시적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뿌듯함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뿌듯함 같은 건 안 되고요. 눈에 보이는 걸로 해야 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걸로 하려고 그러면 뭐 숫자, 사진 뭐 이런 것이 되겠죠. 특히 여러분들 이 가시적인 성과물을 기업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에 쓰라고도 하지만 요즘은 SNS를 많이 본다 이런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자기소개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소개서에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성과물을 뻥튀기 할 수도 있고 없던 거를 성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이 성과물을 가지고 면밀하게 압박을 하거나 추가 질문을 던져서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에 있는 그대로의 성과물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 성과물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SNS에 기업에서 원하는 그 성과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어떤 걸 추천을 하냐면 팀워크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런 게 끝났을 때 사진을 많이 올려놓거나 그러면서 밑에다가 취업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 동료들과 찍었다 이런 멘트도 좀 적극적으로 남겨놓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업에서는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활동할 때만 성과가 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공기업에 지원했던 한 학생이 어떤 성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을 한 달 동안 걸어서 여행을 갔습니다. 대단한 성과물이죠. 사진도 남아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 성과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혼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하다 보면 취업 준비 어떻게 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혼자 했다 이런 거 감점당합니다. 여럿이 했다, 스터디를 꾸려서 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물들을 자기소개서나 SNS에 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취업준비생분들 SNS 들어가 보면 본인 사진보다 음식 찍은 게 훨씬 더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요. 팀워크 활동이나 이런 직무와 관련된 활동했던 것들 좀 많이 올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NCS에서는 역량을 지식기술 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직무, 그러니까 그 채용 공고에 나온 그 직무에 대한 내용을 지식기술 태도를 찾아볼 수 있게 지금 홈페이지에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른 강의에서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이런 식으로 나죠. 이게 회계 업무입니다. 회계 직무인데 예전에는 채용 공고가 회계 이렇게 났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부 단위의 직무로 공고가 납니다. 이렇게 과거 실적 분석하기.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서 지식기술 태도는 이런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한 다음에 자소서를 쓰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는 시간도 바쁘시죠. 다행히도 요즘 채용 공고에 다 이렇게 지식기술 태도도 다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 안 된다는 거죠. 자, 다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역량과 결부시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느냐. 이제 과정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형, 경험, 구체적인 사례 이런 거를 평가를 할 때 반드시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스타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타.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 다음 항목인 그 자소서 그 작성 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가 되기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 뭘로 써야 될까요? 당연히 지식, 기술 이 측면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식이다 하면 학교에서 배운 강의 혹은 뭐 자격증 뭐 혹은 협회에 가서 수료했던 어떤 내용 그러면서 배우겠던 지식 특히 직무와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쓰시면 좋고요. 이 기술이라는 건 실제로 현장에서 이 지식을 활용해 본 그러니까 뭐 경험이나 경력 사항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걸 중심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팀 내에서 갈등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귀하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등입니다. 여러분들 직업기 초능력에 보시면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 안에 보면 갈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도 내적 갈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스펙을 계속 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휴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갈등이죠.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러면 조직 생활에서의 갈등이 뭘까요? 나는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협력을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은 이것과는 좀 반대의 의견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잘 협력한 거. 어떤 전략을 썼던 걸 중심으로 돼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쓰시는데 모든 것이 NCS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직업기 초능력의 갈등,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인관계 능력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윈윈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지고 상대방은 이기고 혹은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이기는 거 이런 것보다는 윈윈 전략을 써라. 왜냐? 팀 내에서라는 것은 경쟁자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서로 윈윈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했던 거를 쓰시면 베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업 이외에 본인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가장 자기주도적,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주도적이라는 건데요. 자기주도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서 시작한 거. 군대 관련 소재가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한 거. 여러분들이 군인 생활을 나 군인 하고 싶어서 자기주도적으로 하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남학생 같은 경우는 자꾸 군대 소재를 쓰는데 물론 그 안에서 진짜 좋은 소재가 있다 그러면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채용 담당자들도 그렇게 반기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던 거 내가 좋아서 수립한 거면요 당연히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자, 요즘 기업에서 이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채용 담당자들의 고민이 1년도 안 돼서 그만둔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30%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를 맡았을 때 그래도 참고 계속해서 그리고 이왕이면 주도적으로 특히 자기가 적성에 맞고 흥미에 맞는 일을 찾아서 주도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오래 갈 것이고 성과도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아까 역량평가의 핵심 전제에 말씀드렸죠. 이런 걸 한번 해본 사람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가지고 성과를 낸 사람들은 또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했던 거 그런 사례로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무슨 수업에서 발표를 했다 이런 거 소재거리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부여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도 좋은 사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떨어져서 체력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고 본인 스스로 느낀 거예요. 스스로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너는 체력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스스로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껴서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달리기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이게 고등학교 때 시작한 달리기를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마라톤 완주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팀 내에서 했습니다. 그 동호회 안에서 오랫동안 했고 자기주도적으로 했고, 그러니 이런 소재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경험 있으시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규칙 및 규정 준수 준법성 같은 공동체 윤리. 자, 공동체 윤리, 이 부분은 공기업 자기소개서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기업이란 어떤 곳입니까? 물론 사기업도 윤리는 중요하지만 공기업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공익적인 일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윤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책임감. 이거 국민이 낸 세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예산을 분배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원칙에 맞게 해야지. 뭐 친구 아버지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공공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윤리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체 윤리 중요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규칙 및 규정 준수 준법성, 이거 직업기초 능력에 직업윤리 과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마이너스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뭘 쓰냐면 학생들이 다른 사람은 원칙대로 안 했는데 나만 이걸 했다. 혹은 딴 애들이 문제였는데 나는 했다. 혹은 딴 애들은 컨닝을 했는데 나만 안 했다. 근데 나는 성적에서 좀 떨어졌지만 뿌듯했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남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소서를 평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묘사해서 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점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K-워터에 입사 지원한 동기, 역시 직업기초 능력의 조직이해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자, 조직을 이해해야 지원 동기를 하겠죠. K-워터는 어떤 곳이죠?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제가 이제 이 다음 강의에서 그 기업 분석,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기업 분석 편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은 수익을 내는 곳인지, 공기업도 수익을 내는 곳이 있고 내지 않는 곳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곳인지, 그러면 내가 이 수익이라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을 내지 않는 곳이라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사기업과 공기업은 무엇이 다른지 이런 걸 알고 가셔야 되고요. 특히 이 수자원공사는 왜 K-워터라고 하는지, 이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CEO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뭐 3가지 항목,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맞춰서 지원 동기를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없이 쓰시면 안 되겠죠. 특히 인재상, 순수, 열정, 창조. 인재상이란 뭐냐면요, 이런 걸 갖춘 사람만 이 수자원공사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이런 거에 기여를 하고 싶어요 라고 쓰는 것이 지원 동기지만, 특히 나는 순수함이 있어서 혹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혹은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더 기여할 수 있다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워터라는 회사를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순수, 열정, 창조,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게 뭘 얘기하는지 인재상 부분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기서 원하는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잘 쓸 수 있는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특히 사례를 쓰기 위해서는 이 지금 경험기술서라는 게 좀 중요한데, 뭐냐면 입사지원서, 여기 큰 게 있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교육, 경력, 경험상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할과 행동, 주요 성과가 항상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스타 기법으로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NCS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경험기술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재. 저는 직무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으실 거예요. 나는 직무 경험이 풍부해서 지식기술 태도 다 가지고 있고 그 수자원공사에서 원하는 스펙에 해당되는 걸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솔직히 이런 강의 안 들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큰일이다, 나는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교육 경력 경험이 좀 너무 적은 것 같다, 아예 없다, 나는 동아리 활동이나 뭐 봉사활동밖에 한 게 없어서 여기에 기재한 게 별로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걱정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뭐 상담도 받으시고 이런 강의도 들으시고 하실 거예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란으로 남겨놓으실 건가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합격자들 가운데 보면 여기에 이 부분을 쓴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호소를 했냐? 예를 들어서 어떤 총무팀에 지원한 한 여학생은 동아리 활동에서 자기가 총무를 했답니다. 총무. 근데 총무를 하면서 총무에 필요한 역량들을 얻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표현 썼습니까? 호소라는 표현을 썼죠. 자, 결국 자기소개서는 호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원서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서에만 쓸 수 있는 입사지원서의 기술한 요것만 쓰게 하고 이런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사람들은 호소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랑 경험기술서를 쓰라고 하는 거는 없어도 뭔가 다른 거에서라도 호소를 하라고 지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받아들여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다행인 일이고요. 근데 그 호소가 우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좀 빈약한 것 같아, 그래서 그 기관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되도록이면 그래도 관련된 게 있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쓰시고요. 안 받아들여지면 그건 뭐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자기소개 작성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쓴 자기소개서 F군과 G군, 자기소개서 안에 나왔던 소재거리들입니다. F군 정말 대단하죠, 그죠? 자기소개서 1500자나 3000자 안에서 나온 소재거리입니다. 근데 대단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셨을 거예요. 자,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소재거리에서 다 빼고 두 가지만 집어넣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안해했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자소서 첨삭하는 전문가가 와서 왜 이렇게 많이 썼니? 이 중에서 직무와 관련된 거 두세 개만 남겨놓자 해가지고 막 빼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멘붕 올지 몰라요. 근데 그게 맞는 겁니다. 직무 관련 경험을 위주로 뽑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경험이나 스펙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 빼시고 이 친구처럼 직무와 관련된 거, 이 친구는 2주 했습니다. 요거 2달 했습니다. 요거 위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가 궁금하시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영업직무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여기 보시면 G슈퍼 얘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 모니터링 업무 나오죠. 자, G슈퍼에서 집 앞에 있는 조그만 동네 슈퍼에서 인턴을 했는데, 집 앞에 있는 슈퍼에서 인턴에서 무슨 직무 경험을 쌓았겠습니까? 뭐 회계, 마케팅 이런 거 했겠습니까? 다 그랬을 거예요. 청소하고 호객행위하고 그다음에 박스 나르고, 이게 다 영업과 관련된 일이죠. 또 모니터 요원, 미스터리 샤퍼라고 하죠. 손님으로 가장해서 점수 매기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욕을 먹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였다. 영업직무와 관련된 거죠. 수자원공사에도 영업직무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자기소개서 좋은 점수를 받은 건 직무와 관련된 경험에 집중돼서 사례를 나타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또 경력기술서를 어떻게 썼냐? 마찬가지로 2달 동안 했던 G슈퍼 인턴, 여기에서 7월 28일 하루에 있었던 5천만 원 매출 달성 사례를 썼습니다. 뭐 수박 같은 거 행락객들한테 가서 행사를 했다, 이 내용이죠. 경력기술서 이런 거 하나에 하루 동안 했던 것도 충분히 당당하게 호소만 하면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거리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겁먹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재거리가 화려하네, 화려하지 않네,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은 좀 맡겨주세요. 그리고 뭐래도 당당하게 쓰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훌륭한 소재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소재거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가 되면 아마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상태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서류 전형을 지금 20번째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멘붕이나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요즘 뉴스를 보면 다 우리의 기를 죽이는 뉴스들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소서를 쓰다 보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해왔던 경험이 굉장히 시시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취업 관련된 뉴스 보시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자소서는 내가 만약에 지금 의욕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다 싶으시면 한 글자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고 좀 자신감이 있을 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날 내 모습을 거울에 보면 굉장히 왜 이렇게 생겼지 하다가도 또 어떤 때 보면 내가 굉장히 멋져 보일 때 있죠. 바로 그때 자소서를 쓰시면 소재거리가 괜찮아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랬죠. 요즘 학생들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편할 때 자소서를 쓰다 보니까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스펙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자신은 학점이 3.5인데요. 자소서에 이렇게 썼어요. 학점이 3.5밖에 안 돼요. 3.5는 높을 수도 있고 높지 않을 수도 있고, 게다가 3.5라는 학점은 못 바꿉니다. 근데 3.5에 대한 평가는 바꿀 수가 있어요. 밤에 쓰면 3.5밖에, 아침에 쓰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다가 3.5 이상을 유지했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내용, 뭐 별명이 찌질이다, 여기 또 이런 거 나왔죠. 내가 뭐 했는데 남들은 부정적이었다, 이런 게 점수 깎이는 거. 어렸을 때 가족들과 외실 가면 피칠갑 상태로 끝났다, 뭐 이런 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런 게 다 불편했을 때 썼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밝았을 때 좀 썼으면 좋겠고, 두 번째, 업무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실적이 상당할 것이다.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혼납니다. 이유가 추상적이죠. 상사들은 구체적인 숫자를 원합니다. 대략, 약, 정도, 이런 표현도 싫어하십니다. 자소서에 이런 게 들어있으면 큰일 납니다. 사례를 볼게요. 다양한 친구 수차례 최선을 다했다, 자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의류 매장이었다, 어학연수를 갔다. 다 추상적이죠.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몇 년 몇 월, 2016년 3월부터 몇 개월간 뭐 미국 어학연수, 멕시코에서 온 누구 등 총 13명과 친하게 지냈다. 최근에 뭐 2016년 1월에 한 고아원 봉사활동 등 지금까지 총 몇 시간, 특히 3학년 1학기 때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운동을 자주 하겠다. 특히 6개월 전부터는 뭐 스피닝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특히 요 앞에 또 숫자를 넣어야 되겠죠. 군 전역 후 2015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한 곳은 신촌에 있는 한 그 브랜드 명까지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상당히 극복되었다. 역시 추상적이죠. 특히 3개월 전부터는 뭐 다이어리를 써서 이만큼 좋아졌다, 사례로 써주시면 좋겠죠. 그 결과 성적이 상당히 올랐다. 뭐 3.2에서 3.7로 올랐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가장 최근에 뭐 2017년 1월부터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7개를 하였다. 매출을 상당히 올리는데 기여했다. 10%, 뭐 10만 원. 자, 여러 가지 자격증 마찬가지죠. 이거랑 똑같이 하면 되겠죠. 최근에 따는 어떤 자격증 포함 총 몇 개. 선택한 길에 최고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다. 포부 쓰기 어렵죠. 이 뒤에 그 결과 30년 후에는 나는 이런 걸 하고 있을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 회사에 이런 결과물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스타 기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츄에이션 나왔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전공부에 매진하여 액션 나왔고요. 2학년 때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리절트 나왔습니다. T가 빠져있네요. 목표나 태스크. 게다가 많이 떨어졌다, 매진했다. 다 추상적입니다. 신뢰도 점수 빵점, 문장 구성 스타 안 돼서 빵점. 자, 이 스타를
특히 옵스타클 같은 것까지 써서 소타 써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분량이 짧다 그러면 스타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여기까지 시츄에이션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돼 있죠. 그죠? 시츄에이션 3.7에 3.2 숫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표 썼네요. 타겟 들어갔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액션 했는데 액션도 최소 3시간 이상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리절트 4.3 학점 이렇게 전액장학금 나왔다고 나왔습니다. 스타 완벽하죠. 100점 맞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목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제목 없으면 안 읽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목 쓸 때도 고민되시죠? 그래서 공기업 지원자들 자소서 내에 제목이 아주 좋았던 것들 3가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한자 성어나 격언 아주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자소서를 쓰다 보면 이런 것처럼 큰 따옴표가 들어간 인용문들이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 연구실에서 조교활동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조교활동이 끝났을 때 너 멋져, 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한 거 있죠. 바로 제목으로 올리시면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성과물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쓰라고 그랬죠. 이 친구는 성과물을 쓰다 보니까 633km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런 거 제목으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수자원공사에 합격한 사람들의 자소서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자소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다 쓰면 100점 맞습니다. 근데 이걸 다 만족시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합격한 자소서에도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일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쓴 거는 좀 부정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근데 저는 불도저 같은 이런 표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평가자들도 다 그 생각들이 좀 다르고 의견이 다른데 어떤 분은 너무 적극적인 거 아니야? 공기업과 맞지 않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수자원공사는 수익을 내야 하는 85% 이상 수익을 자체 매출로 수익을 내야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인재상 중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차분한 분위기의 공기업, 예를 들어서 금융공기업이다 이런 데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목 들어와서 좋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례를 넣는데 여기 보시면 대학생 환경연수 프로그램에 참가, 뭘 쓴 거죠? 지식을 강조한 거죠. 아주 좋습니다. 소재거리.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쉬운 게 언제 했는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서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학생으로 참가해서 특히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공과 관련된 협회에서 하는 학회 이런 거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것을 배웠다. 아쉬운 거는 분량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포함 많은 것 이렇게 썼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턴 얘기한 거죠? 이거는 지식 얘기한 거고요. 기술 얘기한 겁니다. 기술. 너무 잘했죠? 구성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을 극복하였다. 자, 2차례 서포터스를 하였다는데 당연히 조직 생활이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팀원끼리의 작은 마찰이 있었다. 갈등이죠. 저는 여기서 잘한 게 뭐냐면 작은 마찰이라고 표현한 것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마이너스를 많이 당하는 자기소개서를 보면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그래도 스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규칙도 정했다. 이런 것이 스타에서 우리가 해야 될 타스크를 정했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요일 저녁 8시 아주 구체적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팁에 충실했다 이런 거 아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도 잘 썼죠. 그 위에 3번의 우수 서포터스로 더 뽑힐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서포터스 이런 거 직무와 관련이 없다, 혹은 사소하다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윤리 제가 다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경험을 썼죠. 그죠? 근데 그 좀 아쉬운 게 실험감을 조작하여 빨리 결과를 내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른 내용이 좋아서 이것이 아마 인정됐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더 전문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좀 조심하셔서 그 친구들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또 아쉬웠던 건 여러 번 이런 거 숫자 썼으면 참 좋을 뻔했고요. 특히 이런 데 보면 여기에서 숫자가 좀 더 나왔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고, 근데 여기 또 편법을 썼다 이런 내용 나와서 좀 조작하기도 했다 두 번 나와서 아쉽기도 한데 다행히도 평가관들이 다른 측면에서 점수를 많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조심하시고, 근데 어쨌든 오차 1% 이내로 만점을 받아 기사자격증 취득하였다. 근데 저는 요것도 구체적으로 썼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100점짜리가 120점짜리 됐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좋은 소재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재산, 순수 열정 창조 중 자신과 가장 잘 부합하는 것 선택한 후 팀 경험과 함께 기술해 달라. 이분은 열정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게다가 그걸 뭐라고 했냐면 자기 아주 가족들, 청도의 할머니 이런 거 쓰기 힘듭니다. 친구들이 반대할지도 모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나한테는 너무나 자신 있다 싶으시면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가족들 얘기를 했는데 잘 읽어보시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좀 여기서 인성적인 부분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참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으면 굉장히 인성적으로도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정을 그래도 스타와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많이 충실하게 썼다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소재거리 가지고도 충분히 공기업 그 자소서 소재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움이 많이 됐길 기대합니다. 저의 강의를 듣고 수자원공사에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